안녕하세요. 청년차입니다. 오늘은 성인께서 수소수와 평평 지구론자 오드맨에 관해 보여주신 말씀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수소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기적의 물이라는 타이틀 혹은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다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미 과거부터 수소수의 활성산소 제거에 대해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는 왔고, 실제로 항산화, 항염증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많은 논문들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수소수 효능에 대한 기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남겨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기사의 내용은 70대 이상 남녀 각 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500ml 수소수를 6개월간 매일 섭취한 그룹과 대조군으로 관찰한 결과 활성산소 제거와 항산화 항염증 효과뿐 아니라 세포의 생체 시기로 불리는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고 일정 길이 이하가 되면은 세포가 사멸되거나 노화 상태에 접어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실 속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일부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결과가 관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 노화 억제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역노화 효과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께서 제가 이 정보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수의 효능에 대해서 비유로 3월 27일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성인께서 3월 27일에 어떤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가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를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검은 머리 남자가 말하기를 자신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저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본 수소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로 성인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따르면 30대 초중반,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흰머리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성인께서 수소수가 실제로 역노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셨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쿠팡에 보시면은 2만 원 초반 정도 해서 수소수 발생기가 있는데요. 아니면 테무나 이런 데서 1만 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쿠팡 물건도 결국 중국에서 사입해서 오는 거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사기는 한데요. 요즘은 수소수 촉매 필터가 대중화되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면은 백금을 촉매로 사용한 국내 생산 수소 발생기를 구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논문을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수소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마시면서 테스트해 본 결과는 실제로 바로 체감할 정도였고요.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몸 전체가 상쾌해지고 상처도 빨리 낫고 마치 20대 초반의 신체 회복 능력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똑같은 생활 패턴과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수소수를 발생시켜서 넣기 전에 생수를 드셔보시면 물맛이 부드럽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순수 물이 되는 과정이라서 특별한 부작용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의 지난 영상에서 1991년도에 노벨 의학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미네랄 닥터 월렉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영상과 전자레인지 음모론과 물에 관해서 공유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께서 사실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미세먼지나 캠트레일, 와이파이나 전자파, 농약 등 다양한 독성 물질이 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요. 아주 미세하게 수명을 제각각 단축시키고요. 또 병을 유발하게 되는 일종의 소프트킬인데요. 적절한 미네랄과 수소수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이왕제라고 검색하시면요. 활성산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과도한 비타민 C나 항산화제는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종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수소수가 비타민 C보다 176배 분자량이 작아서 활성산소 제거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물로 치환을 하기 때문에 기타 항산화제와 달리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는 하이드록실 라디칼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천연 효소가 몸 안에는 없어서
수소만이 선택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자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요. 판단을 내려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수소수에 관한 내용은 이러하고요. 다음으로는 평평 지구론자 오드맨에 대해서 보여주신 부분을 짧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30일에 보이셨고요. 보여주시기를 평평 지구론자 오드맨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략 2-3년 전에 한번 평평 지구론자들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라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당시에 성령께서 평평 지구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로 틀린 부분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었고요. 또한 성령께서 당시에 둥근 지구를 향해 오는 운석비를 보이셨다는 환상들도 공유해 드렸었고요. 트로이 블랙도 같은 환상들을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지구론자들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게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시편 78장 2절입니다.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예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을 말하리니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는 풍요와 비유가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고요. 비유적 의미도 혼재하고 있다고 예전에도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주장하는 평평지구론자들은 일단 스스로가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시겠고요. 평평지구론자들의 주장을 언뜻 보면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은 문자 그대로만 봐도 틀렸고요. 해와 달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시고요. 평평지구 모델에서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다라고 말하고 믿는 분들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착각할 만한 증거들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태양 뒤 구름 사진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걸 실험으로 증거해서 보여준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봐서 링크를 다시 찾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밝은 광원 앞에 구름처럼 흐릿한 필터를 놓고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광원 뒤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확인이 되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한 평평 지구론자들의 모델에서 태양이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름은 어느 높이까지 존재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럼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보시면 이런 태양 사진을 보여주고 생각보다 태양이 가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틴들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평행한 빛이 원근법에 의해서 한 점으로 모여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걸 가지고 태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평평 지구론자들이 이 원근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얼핏 보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평평 지구론자들이 분명하게 틀린 부분을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지만요. 그럴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성인께서 그냥 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스스로 한번 오류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주장들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들도 존재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정보의 한계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성인께서 최근에 보여주신 이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구성 원리를 조금 보여주신 부분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관찰하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확신을 가지거나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안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평지구론자들이 주장하기를 하늘의 별들을 영화 트루먼 쇼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명, 단순한 조명이
이라고 하늘의 별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평평 지구론자 유튜버들이 남극에 가서 24시간 백야 현상을 촬영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일단 어떠한 주장이나 가설이 이론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주장만 그럴듯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장이나 내용이 반복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인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찰하시고 어떠한 주장이나 설명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한 나사가 실제로 영상들을 조작하고 거짓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가 거짓말을 하니까 우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비논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일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만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혹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필 슈나이더의 이야기가 거의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셨다고 공유해 드려왔었고요. 또 필 슈나이더가 보면은 밥 라자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사실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평평 지구론에 대해서 다양한 천문학적 증거들로 틀린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일일이 설명하는 건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평 지구론자들이 직접 남극에 가서 촬영한 24시간 남극 백야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백야 현상을 24시간 평평 지구론자들이 각각 3만 5천 불씩 참가비를 내고 직접 가서 촬영했다는 영상의 타임랩스 영상이고요. 남극 백야 24시간 타임랩스 영상 링크와 실제 26시간 풀 영상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평평 지구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현상은 영상 조작이어야 하고요. 또 불가능한 나타나서는 안 되는 현상이 됩니다. 예전에 오드맨 채널에서도 일부 영상만 가져와서 남극의 백야는 영상 조작이다라며 현장에서 관찰하면은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원해 주면 직접 가서 조작인 것을 증명해 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평평 지구론자 턴 오프 유어 TV 여기도 서로 다른 계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보시면은 남극 백야 24시간 영상도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조작 영상이라고 평평 지구론자들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의 실제 촬영자가 실제 24시간 촬영 당시에 라이브 방송도 했었고요. 다양한 카메라도 촬영을 했었고요. 촬영 화면 안에서 실제로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보여줬었고요. 심지어 드론을 날려서 반대편에서 촬영을 해서 실제 장소임을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줬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님께서 이미 오드맨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요. 이런 혼란과 논쟁으로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다른 진실로 드러난 음모론들도 결국 거짓 망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진실로부터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세계 정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 또한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서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단지 부러운 점은 서양 친구들의 저런 실험 정신과 실행력이 굉장히 부럽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성인께서 수소수의 영로와 효과가 사실이라고 보셨다는 점, 평평 지구론자 오드맨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보이신 부분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댓글에 수소수 링크와 남극 백야 촬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